또 대한신당 유성엽 의원을 보좌한 고상진 전 보좌관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상진입니다. 네, 안녕. 고상진 보좌관님은 그 자기 이력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뭐 대학 졸업하고 공기업에 입사를 처음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 근무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전에 이제 알고 지내던 유성엽 의원이 2008년도에 이제 중앙정치에 데뷔할 무렵에 무소속으로 선거 준비를 했는데 네. 그때 뭐 40대 중후반이었으니까 이 유성엽 의원이 굉장히 그 포부도 크고 네. 굉장히 멋진 표현으로 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냐면 같이 한번 새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다니던 공기업을 네. 그만두고 네. 그때 이제 유성엽 의원과 같이 이제 이 길에 들어섰던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한 12년 정도 같이 예, 계속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하고만. 그렇습니다. 그래요? 2대 1인데요, 지금? 원맨. 그러면 9년? 11. 12년. 자, 그럼 세 분께 공통 질문부터 좀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그 보좌관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보좌관 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가 궁금한데 고상진 보좌관님 어떠세요? 어차피 이 길은 뭐 저는 정해져 있었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원하거나 섭섭하거나 이런 개인적 감정은 없고요. 이제 네.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네. 조금 설레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오호. 또 호기심도 가고 그렇습니다. 예, 벌써 출마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다들 모범답을 많이 하셨어요. 드라마 보좌관은 어떻게 좀 애청하셨습니까? 보셨어요? 의원회관의 엘리베이터에는 CCTV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상진 보좌관님. 제가 이 섭외가 되고 나서 네. 한번 봤는데 실제 봤는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네. 그 CCTV가 분명히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이제 그건 네.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의원실 안에 보좌관 사이에 뭐 비서관까지도 그 아우른다고 봐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같은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어떤 그런 갈등 관계는 뭐 개인적인 인성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역구에 있는 보좌진들과 의원회관에서 근무하는 보좌진들 사이에는 약간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그래요?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공신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이 선거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의원을 당선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이분들은 하고 창업 있어요? 공신이라는 생각들이 좀 있죠. 어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 국회에서 근무하는 보좌진들은 이제 직업 공무원 비슷하게 의원이 필요에 의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노하우를 좀 도움받기 위해서 채용한 그런 보좌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약간 관점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역에 있는 보좌진들과 네. 국회에서 근무하는 보좌진들 간에 간혹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선거 때 되면 어떤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들 거의 이제 그 지역구 내려가서 같이 내려가야 일 도운다고 되죠. 봐야 예. 되는 거죠. 거의 뭐 다 내려간다고. 근데 그럴 때 좀 그래도 교류하고 이러면서 좀 친해지고 이러지 않나요? 그렇지도 않나 보요. 근데 많이 이거는 이제 뭐 친해지죠. 사실은 많이 친해지는데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제 처음에 올라오신 분들, 초선으로 오셨던 분들이 이제 지역에 있던 분들하고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하고 그런. 예. 아무튼 메시 담당이면서 뭔가 히트를 여러 작업에 나오면 그냥 탄탄대로다. 맞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도 또 이거 누가 썼냐 저는 이제 물어보시죠. 국회에서 네. 그 손학규 대표님 대선 출정하셨을 때 나왔던 게 이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히트작이었죠. 그게 히트작이어가지고 그 누가 만든 선배님도 거예요? 예. 저 선배님이 만드셨는데 최근까지도 국회에 계셨었어요 그분이. 예, 히트작. 예. 이야, 그래서 오래 가는구나. 그분을 보면 항상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이 좀 있었죠. 이야,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역작이죠, 뭐 역작. 그러니까 대박을 한번 치면 그냥 그렇습니다. 쫙 몇 년 그냥 쫙 보장이 되는 그럼요, 거예요. 네. 공통 질문으로 아주 예민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신 의원을 닮고 싶다. 예스, 노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고상진 보좌관님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닮았다는 영혼이 그 담긴 거 얘기도- 맞죠? 예, 뭐 당연히 그렇고요. 네. 이미 뭐 많이 젖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비슷하고 오호. 하는 투도 비슷하고. 오히려 예. 싱크로율이 높아지고 좀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 그래요? 예. 어떤 점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닮고 싶다고 생각을 하죠? 유성엽 분이 굉장히 투박하시거든요, 표현이. 그런데 굉장히 진정성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네. 굉장히 좀 투사적인 이미지가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 지역 구민들에게는 굉장히 또 겸손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꼭 담고 배워야 될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세 분께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특권을 둘러싼 논란, 더 나아가서 국민적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고상진 보좌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 뭐 이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특권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좀 네. 겉으로 보여지는 허례허식이라든지 뭐 의전상의 특권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겠지만 네. 이제 그 중에서 또 면책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면책 특권은 이게 이제 의사 일정 과정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형사소출을 금지하는 이제 그런 특권인데 네. 사실은 면책 특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말은 특권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피치 못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 네. 예, 그런 의사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특권으로 규정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네.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뭐 많이들 지금 해소됐습니다. 제가 18대 때 처음 갔을 때는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도 있었어요. 의원들만 다니는 그 타고 보좌관은 못 합니까? 못 합니다. 예. 아니 그런데 보통 이제 수행부서도 그 같이 못 합니다. 예. 수행비서도 못 타요? 네네네. 예. 네, 의원들만 타고 다니는 그런 이제 엘리베이터가 의원회관에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없어졌고요. KTX도 이게 거의 다 뭐 공짜로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출장비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어떤 의전상의 특권은 많이 해소가 됐다. 네. 다만 이제 중요한 요체로 생각되는 네. 반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뭐 기름값, 간식비까지 나온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간식비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이번 총선에 이제 그 거의 유행 바람처럼 이제 일고 있는 게 청년이던데. 근데 사실 각 당마다 청년위원회 이런 조직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뭐 청년 정치 아카데미, 정치학교 이런 것도 운영하고 이러지 않나요? 이런 걸 거치면서 영입되고 이런 게 오히려 선순환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양쪽 정당 이제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거의 뭐 그런 어떤 선순환적인 구조는 좀 경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명망가 중심으로 그렇죠.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방의원 출신이라든지 보좌진 출신들은 이 의정 활동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네. 의정 활동에서도 나중에 국회 진출해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 언론에서도 한번 심층 분석을 했는데 네. 36명의 국회의원이 지금 계시거든요. 20대 국회 때. 근데 대부분 그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보좌관 그러니까 뭐 출신. 지방의회 출신이거나 보좌관 출신들. 보좌관 출신만 36명인데. 아, 보좌관 출신만? 예. 20대 여야 국회에서? 합쳐서? 예, 예. 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예. 또 그분들이 중역을 또 맡고 있습니다. 입각도 하시고 예. 또 당에서도 중진으로서 예.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영입 케이스들은 그런 경우로 이렇게 발전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전에 우리 오상택 보좌관이 말씀하신 대로 예, 영입보다는 좀 발굴이나 육성 쪽에 저는 관심 갖는 게 자기가 모시는 분의 생각이 보좌관의 의견과 서로 다를 때 회의가 드는 경우는 없나요? 그럴 때도 그냥 따르나요? 이런 좀 질문을 주셨고 더불어 모시는 분이 국민적 지탄을 받을 때 보좌관의 심정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글쎄 저기 뭐 국민적 지탄을 받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뭐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이고 빨리 그런 국면이 전환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네. 또 여론이 그만큼 두렵다라는 거를 그때 또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굳이 그게 뭐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견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반대되는 말씀을 조언을 드려도 네. 의원께서 생각하실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면 그렇게 가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아, 그래요? 결국 이제 그 의원 부분들은 뜻에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그 옆에서 조언을 해드리면 많이 수렴을 하시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 차 이렇게 이제 뭐 자주 크게 충분하고 발생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상임위가 제일 좋습니까? 솔직히 그 이제 선배님들이 뭐가 또 돌려요. 아니, 저기- 고상진 변호사님은 제가- 경험해 본 바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가장 좋은 데는 그래도 농해수위가 가장 좋습니다. 왜요? 거기는 여야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 여야가 당 없기 중에 때문에 그 농촌당이라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했죠. 뭐, 그래서 이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농업과 농촌을 생각한다는 것은 다 같기 때문에 정쟁이 제일 적은 정쟁이 곳이 농. 적습니다. 네. 굉장히 그럴 수도 있겠네.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거기. 설득력이 있네요. 네. 예. 그래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회의 끝나면 서로 친해진다는 보도는 몇 번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싸웠냐는 듯이 맞습니까? 네, 대답들을 사적으로는 다 그 사적인 인간적인 측면들이 많죠. 네. 근데 이제 꼭 학교 동문 사회 아니더라도 네. 저희가 2016년도에 유성엽 의원이 교문위원장을 하셨어요. 네. 그때 이제 최순실 정유라 사건 뭐 그 핵심이었는데 당시 유명했던 말이 그때 이은재 의원님의 사퇴하세요였거든요. 사퇴하세요. 근데 사실 이은재 의원님이 이제 사적으로 또 유성엽 위원장 만나시면
서로 농담을 잘하세요, 두 분이. 그게 참 웃기는데 이제 음. 카메라가 돌아갈 때하고 돌아가지 않을 때하고는 네. 좀 다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총선에 출마해야 되는 이유임과 동시에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 되면 이 구태만은 꼭 없애고 싶다. 뭐 같은 이야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초 정도씩밖에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우리 고상진 그러니까 배우장관님부터 좀 말씀해 예, 주시겠어요? 그 정치라는 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사회적 자산의 권위 있는 배분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국회를 보면 양극단에서 all or nothing의 국회가 지금 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하루빨리 깨뜨리는 게 우리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길이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총선이 또다시 동물국회, 식물국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치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